지난 3월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늘린 신형 현무-탄도미사일의 첫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 두 발의 미사일 중 한 발만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미 미사일 지침에 묶여온 한국의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뒤처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군 당국이 쏜 현무-20 탄도미사일이 미사일의 탄도 중량은 500kg이다. 지난 3월 시험 발사한 현무-4는 사거리가 현무-20와 똑같은 800km이지만 탄도 중량은 2톤으로 늘어났다. 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충남 태안군의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앞바다의 해상 임시 발사장에서 현무-탄도미사일이 시험 발사됐다. 이 미사일 중 한 발은 목표 수역인 이어도 북쪽 60km 해상에 떨어졌다. 정부 소식통은 당시 청와대 관계자와리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두 발을 쏘았는데 한 발은 불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DD는 현재 실패 원인을 분석 중이다. 현무-에서는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도 중량 제한을 풀기로 합의하면서 탄생했다. 현무-4는 사거리가 800km이면서도 탄도 중량은 2톤이다. 그동안 미사일 지침에 따라 한국은 최대 사거리가 800km를 넘고 탄도 중량이 500kg 이상인 탄도 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었다. 최대 사거리 500km와 300km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1번과 2톤까지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사거리를 줄이면 탄도 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트레이드오프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군이 현재 보유한 현무-20는 남부지방에서 쏴도 북한 전역을 사거리 안에 둔다. 하지만 문제는 탄도 중량이었다. 500kg짜리 탄두는 위력에 한계가 있다. 미사일 전문가인 권영수 전국방대 교수는 미사일의 위력은 탄두부의 폭탄과 상관이 있지만 무게와도 비례한다며 한국은 사거리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폭발력을 극대화하는 탄두 중량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탄도미사일 탄도 중량을 늘리려는 이유는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머물 지하 벙커를 탄도미사일로 파괴하기 위해서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탄도 중량이 늘어나면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더라도 파괴력이 커져 한국의 억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첫 시험 발사의 난관은 사거리였다. 국내에서 쏜 미사일이 800km를 날려면 중국이나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을 진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군 당국과 ADD는 이번 시험 발사에서 정상값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했다. 각 발사는 북한도 많이 사용하는 시험 발사 방식이다. 고각 발사는 고도를 높이는 대신 비행거리가 줄어든다. 또 대기권을 살짝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게 돼 재진입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현무-4가 후발 중 한 발만 제대로 날아가면서 ADD의 개발 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ADD는 그동안 한국은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미사일 지침이라는 족쇄 때문에 발이 묶였다고 말해왔다면서 이번 시험 발사 결과를 놓고 정부 일각에선 ADD가 현무-4를 목표한 일정 안에 개발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군 안팎에선 이미 미사일 고도화에 성공한 북한과 비교하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15형은 탄도 중량 1톤에 최대 사거리 13,000km다. 북한은 2017년 12월 29일 첫 시험 발사에서 바로 성공을 거둔 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도 과거 무수단 미사일의 경우 8번을 쏴 7번 실패를 거두었다며
신형 미사일 개발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과 같다고 해명했다. 현무-4 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하고 북지피 총격된 원격 사격 시스템 먹통 군 관계자 이번엔 언급이 없어 5발 아닐 가능성 시사하는 것. 북한이 신형 3종 세트 탄도미사일 시험을 되풀이하고 전투기 출격 횟수를 이례적으로 늘리는 등 대남 도발의 수위와 빈도를 높이고 있지만 우리 군은 대북 대응 태세의 총체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 시험 발사는 실패했고 지난 3일 북한군의 지피 총격대는 원격 사격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군기문란 사고들과 함께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군 안팎에선 북한이 실제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12일 지난 3월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현무-4의 첫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지만 실패했다며 원인은 추진체 이상으로 안다고 했다. 당시 시험 발사한 현무-4 2발 가운데 한 발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2017년 12월 한미 미사일 지침을 통해 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 이하 제한이 풀리자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섰지만 첫 발사 시험은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이다. 반면 북한은 신형 4종 세트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의 이번 지피 도발 당시에는 K6 중기관총의 원격 사격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14.5mm 기관총으로 도발한 만큼 우리 군도 주력인 게임으로 대응하려 했는데 원격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K3 경기관총을 일단 발사하고 이후 중기관총을 수동으로 조작해 발사했다고 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최초 브리핑 당시 공개하지 않아 대북 대응 태세의 구멍이 난 것을 숨기려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북한은 이날도 지피 총격 사건에 대한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았다. 군은 북한은 전통적으로 큰 규모의 도발만 마지못해 사과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3년 5월 경기 연천 지피에서 총격 도발을 한 뒤 5발이라고 우리 군에 통보했다. 북한은 그해 8월 27일에도 강원 고성 지피에서 한 발의 총격을 가했는데 도발 1시간 만에 5발 사고가 발생했다.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왔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와 비슷한 대북 정책을 표방해왔는데 그땐 북한이 도발을 통보해주고 지금은 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노무현 정부만큼 존중하지 않거나 이번 총격이 도발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다. 군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 시험 발사한 듯 전술핵급 위력 3월 국방과학연구소 시험 발사 실시 추정 핵 및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 듯 2017년 한미 대통령 탄두 중량 개정에 합의. 군이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향상시킨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를 개발하기 위해 시험 발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현무-4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다는 관측에 대해 6일 발사 여부에 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 장남세계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강태원 부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중순 충남 태안군 연구소 안흥 시험장에서 현무-4 탄도미사일 첫 시험 발사를 했다는 언론 보도에 국방부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발사 여부와 성공 여부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시험 발사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17년까지 우리 군은 사거리 300km 탄도미사일의 경우 탄두를 2톤까지 실을 수 있었지만 미사일 지침상 최장 사거리인 800km짜리 싣는 탄두는 500kg로 제한됐다. 그러다 2017년 양국 정상 간 합의로 최장 사거리는 800km로 유지됐지만 최대 탄두 중량은 톤으로 올라갔다. 이 합의는 북한이 미사일 역량이 한층 강화된 데 따라 추진됐다.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발사체를 거듭 발사하자 양국 정부는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제한을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탄두 중량 증강 합의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 장사정포 사거리 중부 이남 지역에서도 북한 전역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탄두 중량 500kg은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고 탄두 중량 미터로는 지하 수십 미터 깊이에 있는 북한 핵심 시설과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현무 -4를 실전 투입할 경우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현무는 국산 지대지 탄도미사일에 붙는 명칭이다. 1983년 아웅산 사태 이후 개발된 원조, 현무는 1985년 처음 공개됐다. 중국 사신사상에서 유래한 북방을 지키는 신인, 현무에서 이름을 따왔다. 현무 -는 차량 이동형 발사대를 적용한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다. 현무 -3은 지대지 순항 미사일이다. 군 현무 -4 SJM 개발 북핵 대응 미사일 전력 강화. 충남 계룡대에서 육군과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가칭 현무 -4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JM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개발 중인 전술 지대지 유도탄입니다. 원통형 열압력 탄으로 북한 장사정포 킬러라고도 불립니다. 현무 -2 계열의 탄도 미사일은 현재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리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군은 여기에 더해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을 1톤 이상으로 늘린 가칭 현무 -3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세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해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고 핵미사일 기지와 전쟁 지휘부에 결정적 한방을 날린다는 구상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해군도 차세대 3000톤급 잠수함의 비행을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해상 기반의 S-엔트리 요격 미사일을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해군은 또 공세적 작전 수행을 위해 2030년대까지 기동함대와 항공사령부를 창설하고 해군본부의 단도탄 방어체계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병대는 현재 순환식으로 병력을 보내고 있는 울릉도에 부대를 고정 배치해 독도 방어를 강화하고